이번 영상은 식물 키우기에서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면 식물이 죽지는 않지만 꽃이 안 피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요. 실내에서는 햇빛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유리창을 통하면 광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해요. 상추를 예로 들며 광량이 부족할 때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식물마다 필요한 햇빛 양이 다르지만 상추는 3000에서 5000 룩스에서 잘 자라는데 8000 룩스 정도 필요하다는 경험을 공유해요. 꽃 상추를 실내에서 키우는데 햇빛이 중요하고 적정 광량이 부족하면 잎이 얇고 색깔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베란다나 거실, 집안, 실내에서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영상 세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햇빛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햇빛이 좀 부족하다 해서 식물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햇빛, 이 광량이 부족하면요, 우리 화초들은 꽃을 안 피고 열매를 안 맺거나 또 뿌리채소들은 뿌리 피대가 안 됩니다. 모든 식물이 웃자라지만은 잎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또 고유 색상도 나질 않습니다. 수확량이 완전 떨어지죠. 죽지는 않지만은 상품성이 없죠. 근데 집에서 키우면요, 식물을 처음 키우신 분들은 햇빛이 부족한지 어쩐지 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사다가 심어놓고 부들부들하게 크면은 아주 좋아하고 잘 키워나가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식물이 옷자라면은 햇빛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이 아무리 햇빛이 들어온다 해도 좀 부족해요. 지금 저희 방 같은 경우도 밖에 유리창이 이중창이거든요. 이중창인데 하나는 불투명 창이고 하나는 투명 유리창,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방충망이 있습니다. 이 3점으로 차광이 돼요. 밖에서 맑은 날 여름 같으면 10만 룩스가 나오는데 유리창을 한 겹, 두 겹, 세 겹을 거치고 들어온 햇빛은 12,000 룩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한 10분의 1이 줄어들죠. 지금 같은 겨울에는 밖에 재보면요, 한 6만에서 8만 룩스 나오죠. 근데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온 햇빛은 10,000 룩스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유리창을 통과하면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실내에서는 광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 형광 등으로 광량을 보충해 주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어떻게 이 광량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알 수가 있냐.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많이 심은 이 상추, 이런 상추 같은 걸 심어 놓으면은 광량이 부족한지 안 그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상추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그 빨간 꽃상추 있잖아요. 뚝섬, 정명상추, 적치마 상추, 꽃상추, 비슷비슷하고 다 부르는데요. 이걸 가을 한 9월, 10월경이나 텃밭에 심으면은 햇빛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빨갛게 주름 치마처럼 주름 접히고 빨갛게 큽니다. 아주 잘 큽니다. 근데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텃밭에 심으면요, 색상이 그렇게 완전 빨갛지 않습니다. 여름에 심은 것보다는 좀 더 연해요.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햇빛량이 줄어들죠.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집에 심으면요, 그걸 이제 집에서 심으면요, 실내로 가져오면은 밖에보다는 아무래도 햇빛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 이 빨갛고 주름 잡힌 모습이 이렇게 색상이 연해지죠. 햇빛이 약간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부족하면은 이 잎에 주름, 이 주름도 없어져요. 이 주름도 없어지고, 뭡니까? 담배 상추라 하죠. 그렇게처럼 편편하게 큽니다. 그 정도 되면은 잎이 아주 얇아가지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햇빛이 부족하면은 이제 웃자라가지고 잎이 아주 얇죠. 가늘고 그 보통성이 없죠. 그래서 이 상추를 실내에서 심어보면은 이제 광량 부족한 것을 금방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마다 그 필요한 광량이 다르긴 해요. 상추는 광량을 좀 덜 필요로 하는 식물이긴 해요. 보통 3,000 룩스에서 5,000 룩스에서도 키운다 하는데요. 제가 키워보면 8,000 룩스 정도 돼야 상품성이 있고 좀 먹음직해요. 지금 꽃상추를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그러지
8000룩스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잎이 얇고 가늘고 이 적치마 상추 이 본연의 색깔이나 모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광량이 꼭 이 햇빛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가지고요. 하늘에 구름이 꼈는데요. 여기는 남향으로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상추를 키우기에도 밖에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정도 광량이면 먹을 수 있게 수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새 바구니 심어놓으면요, 겨울에 우리 2인 가족 충분히 먹고도 넘칩니다. 심는 이 화분, 바구니, 이거에 대해서 심는 방법, 키친타올 까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심는 채소, 추천 채소 그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흐린 날인데 유리창 쪽에 이 안쪽에 저도를 측정해 보면요,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라이트 메타 560룩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유리창가에 놓으면요, 1400룩스, 1300, 1400룩스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정도 흐린 날에서 이 정도 조명에는 생물을 키울 수가 없죠. 이쪽 상추와 쪽파가 큰 곳으로 저도를 측정을 해보면요, 502룩스, 508룩스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맑은 날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도 한 8000룩스 정도, 이 창틀 쪽에는 한 12000룩스, 양대파, 딸기, 이쪽 상추 안쪽 심어진 데는 한 8000룩스 정도, 그리고 이쪽 안쪽은 한 6000에서 7000룩스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은 탁자 위에 있는 것까지는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광량이 충분하진 않아요. 여기 우리 적치마 상추, 꽃상추 보듯이 이파리 색상이 연하잖아요. 광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는 진했는데 점점 크면서 연해집니다. 충분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이 남양에 햇빛이 잘 들어온 것도 이러는데, 그러면은 동남양은 햇빛이 아침에 좀 들어오고 금방 져버리죠. 그러니까 서양은 오후 햇빛이 들어와요. 잠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오전 햇빛은 청색광이 많고 오후 햇빛은 적색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오전 청색광에서 광합성의 한 7, 80%를 하고요, 오후 햇빛 적색광에서는 나머지 20, 30%를 하는데요. 적색광은 오후 햇빛은 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량이 지나치면은 식물들이 잎끝이 타죠. 일소현상, 특히 우리 이 한국 출란들은 잎끝이 타는 일소현상이 나타납니다. 광량이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광량이 많으면은 식물이 나중에 그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하게 큽니다. 그런데 광량이 부족하면 적응한 게 아니라 식물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광량을 잘 맞춰주시고요. 여기는 남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요,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웬만한 파초나 채소 이것은 키웁니다. 그런데 열매 채소는 좀 키우기가 이 정도에서도 어려워요. 지금 딸기고요, 저기 지금 몽당 빗자루 같이 있는 것이 저기 고추랑 절지재배한 것인데 앞으로 싹이 나와서 고추가 열 거거든요. 그런데 고추를 키우기에는 여기가 햇빛이 부족합니다. 딸기를 키우기도 부족한데 그래도 재미로 관상용으로 키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햇빛을 어떻게 보충해줘야 될 것이냐, 부족한 광량을. 그건 식물 형광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식물 형광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 보면은 기능보다는 멋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보기 좋게. 그런데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면은 기능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식물 형광등 설치해가지고 이 부족한 광량은 보충해 주시면은 실내에서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추고요. 풋마늘을 먹을 거.
이건 한국 출란은 겨울에는 표면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양대파, 상추, 꽃상추, 쪽파, 이거 뭐 나도 폭락 그러는데요. 햇빛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쪽파가 여기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정 희석 비율의 비료를 줘도 햇빛이 부족하여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과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시설 재배나 집안 실내에서 키우면서 액비로 관주해 줄 때 광량이 부족하면 나타나는데요. 탄소 동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비료를 흡수하고 소비해야 하는데 광량이 부족하여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또 비료를 주면 과비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비료주기입니다. 비료는 화학비료와 유기질 발효비료 그리고 쌀뜨물이나 미원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 그리고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